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교수님,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실 부분은 없을까요? 지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이제 어제 저희들이 아마 국내 언론에서 제일 먼저 노쇼와 관련해서 버려지는 백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언론들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은경 청장께 질의도 하신 것 같아요. 기자들이. 그랬더니만은 정은경 청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버려지는 백신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0.8 몇 %를 얘기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 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단 한 명 분량이라도 이렇게 버려지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정 청장께서도 한번 여러 가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접종센터가 약 1200군데 정도 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는 게 약 2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 3200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기를 5월 말까지는 위탁 의료기관을 14,000개까지 늘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접종이 가능한 곳이 3,200개 정도 되는데 3,200개 센터에서 한 명씩만 버린다고 하더라도 3,200명에게 접종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병에 10명에서 최소 잔량 주사기를 쓰게 되면은 2명 분량 더, 그래서 12명까지 맞힐 수가 있는데 10명까지를 맞히게 되면 일단 공식적으로는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잔량 주사기를 쓰게 되면은 2명을 더 맞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하고 노쇼까지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우리 접종 당국이 생각해야 될 것은 상당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방금 우리 강 기자께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하셨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방송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노쇼와 관련해서 버려지는 백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몇 개 분량인지는 모르지만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까지도 우리가 접종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 접종 당국에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노쇼 물량을 접종받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등록 사이트를 개설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방금 강 기자께서 그 접종센터에 갔더니만 뭐 막 작성하고 예약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등록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수고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등록 사이트를 중앙정부 차원 또는 중앙방역당국 차원에서 개설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쇼 물량과 관련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순서가 아닌 그 누구든지 그 사이트를 찾아가면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앱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스크 대란 때 앱을 보고 각각의 약국에 지금 현재 시간으로 몇 개의 마스크가 여분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각각의 접종센터에서 노쇼 물량이 몇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알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그 위치를 찾아가게 될 경우에는 접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일에 시간 갭이 있어서 실제 물량과 백신 수량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헛걸음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 날 노쇼 물량을 1차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하면은 그 헛걸음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노쇼가 지금까지는 오후 5시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3시까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시까지 노쇼가 확정이 되면 3시부터 의료진들의 퇴근 시간까지 좀 여유를 가지면서 손 들고 오시는 새로 등록한 분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 편의도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크게 제안을 드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제 접종이 많아지게 되면은
방역 당국 또 접종 당국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노쇼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백신 접종한 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훨씬 더 높여갈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버려지는 백신을 전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다 고려된 제안 사항이기 때문에 접종 당국이 상당히 신중하게 저희 제안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역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버려지는 백신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정우경 청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폐기된 백신이 집계가 실시간으로 되고 있긴 한 겁니까? 폐기되는 백신은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가 없고요. 이게 이런 것만 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데 노쇼가 몇 명이었는지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은경 청장이 버려지는 백신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노쇼한 인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면서 0.87%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0.87%의 노쇼 환자가 있었다고, 노쇼 이 접종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 100만 명 접종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100만 명 중에서 노쇼가 0.87이면 8,700명이에요. 그러니까 8,700명분의 백신이 제대로 예비 접종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버려졌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제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애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한 바이알의 물량은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명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명이나 12명까지 접종할 수 있지만 이제 10명까지 접종한 바이알은 폐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방역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지금까지 현장에서 버려졌던 백신이 상당한 물량이 되리라는 것으로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백신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최소 잔량 주사기가 도입된 것도 사실은 정말 아껴서 끝까지 쓰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원래 한 병에 10명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최소 잔여 주사기를 가지고 11명, 12명까지 쥐어짜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언론들이 막 떠들고 뭐 방역당국에서도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최소 잔여 주사기가 무색하게 뭐 8,700명 거의 10,000명 가까운 분량의 공식 확인된 것만 하더라도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라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저녁 식사 시간에 거지가 집으로 찾아와서 밥 동량을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지금 왜 저 양반이 라떼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 말씀은 이겁니다. 정 청장께서 버려지는 게 0.87%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는 그것은 사실이지만 국민 정서상 백신을 한 명 분량이라도 사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정 청장께서는 방역의 전체를 책임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접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뭔가 인식이 접종의 속도도 높여야 되지만은 버려지는 백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좀 꼼꼼하게 체크도 해 보시고 또 혹시라도 국민의 불편은 없는지 아니면은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더더구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굉장히 첨예한 그런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국민에게 편의를 더 드리면서도 백신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뭔가 좀 현장에서 답을 찾고 현장 중심으로 그렇게 사고하셔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0.8%니까 뭐 대수롭지 않다. 이런 발언, 이런 인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까 설대우 교수님께서 이제 코로나 특보가 제안하는 내용을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잘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그런 게 진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일단은 이제 하나씩 제가 그 의미를 짚어보면 일단 지금 예약 시스템이 이제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만 오픈이 되어 있는데 전 국민에게 오픈을 해서 예약을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러니까 나는 백신 접종 하겠다. 그리고 항목만 나는 필수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
예비 대상자라고 그냥 체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비 대상자 중에서 신청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방역 당국이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후에 백신 접종에 어떤 분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짤 수 데이터로도 있겠죠. 예. 활용할 수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민들 중에는 내가 먼저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규모가 이 정도로 된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 수단이 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백신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제 오늘 노션 물량을 접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병원들이 예약 전화로 폭주가 있었다 이런 예.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뉴스를 접한 시민들이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은 많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맞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네라는 걸 보면서 약간 생각을 좀 달리 먹었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코로나 특보 보는 시청자들께서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백신 위탁 의료기관이 되게 영세한 의료기관들이거든요. 예, 예. 대개는 의사 한 명에 간호사와 그리고 직원 한두 명 이런 식의 이제 병원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기존의 진료를 보던 환자들 플러스 백신 접종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약 대기 전화를 네. 받고 그리고 또 노쇼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행정 업무에 너무나 치여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중앙 일원화된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병 운영급에서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행정력이 낭비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이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 예.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노쇼 물량에 접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의료기관에다가 예약을 건 분들이 많은데요. A병원, B병원, 네, C병원. 오버부킹을 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한 병원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한 5군데, 6군데에다가 전화를 해서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미 대기 명단이 100명 찾기 때문에 50명 찾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는 오버부킹된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일일이 또 잡아내는데도 시간이 네, 걸리겠군요.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예. 이렇게 그런 게 다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적 비용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설대우 교수님께서 요약해서 발표해 주신 코로나 특보의 제안에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공공 앱을 개발해서 우리 마스크처럼 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제 한 분이 지금 시스템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한 명이 여러 군데다가 예약을 걸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어느 센터에서 맞든지 접종을 하고 나서 딴 데를 취소를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 때처럼 공공 앱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 센터를 먼저 간 사람이 맞을 수 있고 그것은 중복으로 예약을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공의 앱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이 한번 심사숙고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지금이라도 이제 나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접종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일단 이 시스템이 저희가 제안드린 이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료기관이라던가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같은 것들을 구글이라던가 아니면 국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은 서울시 혹은 질병관리청에서 만든 사이트가 뜹니다. 그럼 그 사이트에서 자기가 거주하거나 혹은 일하시는 곳 근처에 백신 접종 위탁센터나 혹은 센터의 위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네 병원, 동네 병원들 이름과 그러면 연락처. 예, 동네 병원들 이름과 위치 그리고 또 오픈 시간 같은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그러면 전화번호는 나오지 않아요. 전화번호는 그 이름으로 따로 검색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노쇼 물량 혹시 남는 게 있으면은 그 접종하는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벤트 자체를 모르는 의료기관들이 많았는데 예. 지금은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에게 알람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폭주해가지고 이미 안 받는 곳이 많다 그래요. 예. 네.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접종 대상자이신 분들이 노쇼 물량 자체를 안 만들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그게 중요한 가장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그 접종 안 하신 분들 그 물량 제가 대신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접종하지 않으면은 예. 자기한테 가야 할 백신이 더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어떤 백신이든지 간에 빨리 접종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백신 접종 2차까지 맞으면 이제 해외여행 같은 거 가도 되잖아요. 자가격리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혜택들이 이제 좀 매력적으로 다가가야 할 텐데요. 사람들에게.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어떤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거나 민감한 시설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이제 좀 더 그런 어떤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도 다 접종이 2회차까지 되고 또 이제 자녀분들이 방문하는데 자녀분들도 백신 접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완화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또 뭐 공연이라든지 실내 공연 같은 거, 그 이외에도 뭐 극장, 다양한 형태의 그런 데서도 점점 이제 완화 기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백신 접종을 한 분들에 대한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이것은 향후에 계속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으로 예.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리면 저는 이 방송 혹시 보시는 혹은 분들이 좀 전파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목사님, 예. 그리고 성당 신부님, 그리고 사찰의 주지스님들 분들이 저는 신도들이나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권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찰이나 혹은 성당의 신도들 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은 대면 예배 할 수 있거든요. 대면 미사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꼭 그것 때문에라도 네. 백신 접종을 좀 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젊은 분들이 휴가를 좀 여름철에 가기 위해서 이 백신 접종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빨리빨리 돼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고요. 저도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